안녕하십니까. 은생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01강은요 2023년도에 대한 재무제표 중점 점검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2022년 결산 감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네 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 그런 얘기죠. 수익인식에 대한 진실성, 현금자산의 실제성, 금융자산의 손익을 잘 인식했느냐, 사업계획에 대해서 M&A를 잘 표시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안수 재정채널을 올해 그래서 이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2월 1일자 매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하시고 내가 출력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쟁점은 뭐냐? 자, 수익인식.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진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수익인식의 어떤 모델에 따라서 인식 과정이 철저히 그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맞는 것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맞지 않는 것을 수익으로 인식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제조건설업 외에는, 제조건설은 이제 이 물량이 이동이 되고 재화나 용역이 제공이 되고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 분명히 때문에 그게 좋은데, 그런 제조건설 외에 나머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첫째, 계약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로 잘 거래가 됐냐, 이런 것이 이제 일단 인지가 돼야 되고, 식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서 서비스 의무, 그한테 어떠한 서비스와 권리를 약속하고 제공하는지, 그거의 조건이 잘 표시가 됐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계약과 수행 의무에 대한 교환되는 어떤 대가의 상호관계에 따른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서 받을 걸로 예상되는 대가를 제대로 잘 측정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여기서 제공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용역이나 이런 대응에 따라서 합리적 원가 배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잘 배분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수익인식의 쟁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수익인식에 있어서 수익 의무가 다 끝났느냐, 그럼 수익인식을 하고, 그것이 또 어떤 경우는 그 수익 의무가 기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얼로케이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따른 수익인식이 제대로 되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요새 금융사고도 일어나고 옵티머스 사건도 일어났듯이 현금성 자산이 실제 그 회사에 존재하느냐. 누구나 견물생심이라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현금을 보면은 이게 물건으로 봐야 되고 그냥 기계로 봐야 되는데, 이 돈이네 이렇게 인식이 돼서, 물론 요새는 현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죠. 다 금융예금의 계좌에서 계좌로 또 어떤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다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현금성 자산을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루프홀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면은 그 유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실제 제대로 돼야 한다, 있어야 된다. 횡령이나 유용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기업 내부의 통제의 실효성이 잘 점검이 되는지 하고 되고, 현금성 자산 실제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업 특성별로 현금 흐름표를 잘 영업하고 투자하고 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삼각형 원가의 금융자산이 이제 요새는 이제 증권화 시대죠. 모든 것이 부동산도 금융화 시대를 통해서 다 소액으로 그 증권으로 불려서 부동산이 큰 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다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채권으로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부분소를 시키는 것인데, 이럴 때 이런 금융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금융자산의 변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나 흐름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것도 그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매출채권 회전율을 잘 변동성을 봐야 되고, 손실 충당금의 설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문제사에 선정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업연도별로 신용 위험이나 이런 위험이 유의적으로 어떤 증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대 손용 손실을 반영한다. 그다음 손인식 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변수나 가정 근거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제 이 회사의 기업의 경영 환경, 전세 경영 환경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결국 기업 인수합병, 이제 소멸하는 기업, 다시 증가하는 기업, 상승하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인수합병이 있어서 영업 양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인수합병 시 취득자산의 취득 원가가 얼마로 제대로 적정히 측정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수합병 자산 기업의 공정가치가 제대로 인식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투입문화 과정을 이제 중시해서 제대로 계산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결합의 내용을 특히 내용 속에 한 자산, 부채, 자본, 지분 비율 이런 거에 재무 영향을 잘 평가를 해서 공정가치의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인수금액을 추정상으로 잘 공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수익인식과 형사상 실세, 그 다음에 금융사의 손실 가당성, 인수합병 자산에 대한 표시 이런 네 가지가 올해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점 감시 아이템이다,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감사할 때 특별히 이걸 더욱더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경 대표 황인종 회사였습니다.